안녕하십니까. 하상황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2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모두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거래가 끝이 났고요. 또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이 다음 주에도 거래일이 있긴 한데 다음 주에는 조기 폐장도 있고 납폐일도 있습니다. 29, 30, 30일 거래일이 남아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로써 25년도 거래를 끝을 냅니다. 25년도 거래를 끝을 내고 25년도 결산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 26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는 하루 일찍 좀 쉬는 거고요. 그동안 밀렸던 건강검진도 받고 좀 쉬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휴무를 합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영상을 안 올라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 체험 문의를 주시거나 가입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회신이 없다고 너무 서운해 마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는 시원하게 한 주 다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2일부터 재개를 하고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같이 한번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올해 있었던 결산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거래는 끝이 났고요. 오늘 거래는 끝을 냈고, 오늘은 아까 1시 5분에 매매를 끝을 냈습니다. 사실 영상을 좀 빨리 찍어 드리려고 하다가 환율 때문에 환율의 끝매짐을 좀 보고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 매매를 끝을 냈고,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도 1600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중간에 광고 계좌가 좀 있었어 가지고 저희가 증권사랑 저희가 협업이 있었죠. 그래서 광고 계좌가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수익은 1700 정도가 좀 넘게 났는데 1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무난하게 수익이 났고, 올 한해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25년 1월 달에 13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2월 달에도 1500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중간에 한번 크게 까먹었던 적이 있네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3월 달에는 좀 주춤했어요. 700 정도. 이번 거의 처음으로 1000만원 미달을 했던 달이고, 이때도 마지막에 좀 후들렸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복수열전을 하면서 2600만원으로 수익으로 마감이 졌고, 그 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도 2천만원으로 수익을 결산을 지게 됐고요. 그 다음 25년도 6월달도 딱 1000만원을 칼같이 맞추고 일찍 매매를 정리를 했고, 7월달에도 1500 정도 수익을 칼같이 찍어내서 마감을 냈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도 960 정도, 그래서 1000만원이 조금 미달했네요. 그 다음에 9월달에 다시 2300 복수열전 제대로 했고, 10월달에 중간에 계좌가 바뀌었죠. 그래서 860과 570 있어서 14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11월달도 2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이번 달에도 159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합 결산을 해보니까 2억이 좀 안 돼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 1000만원이 넘게 났고요. 토탈 수익은 1억 9,400, 1억 9,438만 3,062원으로 수익으로 확정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도소득세 내야겠죠? 그 부분은 뭐 수익에서 세금을 다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 12월은 광고가 중간에 좀 있었어가지고 광고 계좌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동일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아마 협찬이 좀 있을 예정이에요. 내년에도 협찬이 있을 예정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있고 고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증권사나 이런 곳들에서 저희를 많이 좀 선택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다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올 한해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게 재미있게 수익을 잘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2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 수익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수익은 끝이 없는데, 이제 낸 기준의 핵심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한 계약으로만 거래를 하죠. 저희는 한 계약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물타기 없고요. 물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계약으로 거래를 했고, 그래서 미니로 한 계약으로 거래를 했는데, 사실 미니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2천 몇백만 원 정도에서 했다가 지금 증거금이 거의 4,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니를 한 3천만 원 정도로 증거금 잡고 봤을 때는 거진 7배 정도 수익이 됐는데, 최근에 증거금이 많이 올라와서 한 4배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4배 정도 수익이 난 상태고, 미니로 수익을 냈고, 마이크로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마이크로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 계약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마이크로 한 계약은 회비를 내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한 계약은 없으신데, 마이크로 뭐 5계약 정도를 하신다고 하면 올해 수익을 1억 붙이 2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2억이라고 보시면 2억에서 얼마입니까? 여기서 절반을 보시면 되잖아요. 절반을 보시면 되니까 1억 정도에서 9천 정도, 요 정도 수익을 내셨으면 저희 시그널에 잘 부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회원님들의 이탈은 없으시고요. 오히려 신규 고객분들만 계속 늘어나시고 있는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손이 하나라서 많은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제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스텝들과 여러분들을 좀 백업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계속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좀 노력해 볼 생각이고요. 1억, 2억 정도는 제 평균 에버리지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3억 정도를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내년엔 3억 정도를 봐야 될지 시장을 보면서 설명드려 봅시다. 자, 오늘 마감했던 국내 증시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정장 대비해서 21포인트 0.51%가 상승한 4,12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게 됐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0.88% 5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상승폭이 좀 계속 밀려있던 상태였는데 막판에 다소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 1조 7천억을 사들였다는 점이 증시에 반응을 줬는데, 사실 여기 이면에는 90%가 삼성전자예요. 90%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휴일 동안 나왔던 얘기, 모바일 GPU에 대해서 새로 개발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목표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AMD를 떠나서 이제 독자적인 GPU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였고, 또 휴일 동안 또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인수를 했죠. 삼성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뭐를 인수했습니까? ZF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사실 ZF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장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ZF는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차를 좀 즐겨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ZF라는 미션이 있어요. 자동차 미션. 기아 1단, 2단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기아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넣는 게 기아가 있는데, ZF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어가 BMW 차종에 들어가거든요. 기가 막히게 이 체결감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익 내는 것만큼 기가 막히게 구조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중에 일부 ADS 산업을 좀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 쪽 그룹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좀 인수들, 지금 GPU에 관련된 부분들의 호재가 반응을 되면서 강하게 주가가 드라이브가 걸렸고, 여기서 드라이브 걸렸던 부분들이 시장을 펌핑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1등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때렸는데 주가가 이 정도다. 네. 지수가 0.51%다. 할 말이 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연말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좀 반영됐고, 배당락에 대한 주가 영향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혼자서 드라이빙을 걸었고,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구조를 줬지만 증시 전체를 떠받들기에는 약했다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좋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간에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제 영상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떠한 영상을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마지막 영상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환율을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구도가 잘 나올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오늘 어저께 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스타트를 하면서 소폭 반등을 했다가 쭉 하고 다시 개입을 할 줄 밀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장 끝날 때까지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다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에 저점 구간까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저항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이 환율의 성질이 그래요. 환율의 성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을 갖고 있다?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은행에서 달러가 풍기 현상을 보였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사재기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핑을 뛰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누구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금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에서도 그 현상이 생겼어요. 금에서도 그 현상이 생기면서 다소 눌려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듯이 사들이고 올라오는 이 현상, 이 반발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환율로 따지면 여기 환율이 여기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하니까 때려 눌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뜸 사기 시작해서 주가가 금 가격이 날아가는 이 현상처럼 동일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꼭 우리나라 환율 시장, 우리나라 정권,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컨트롤을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경험적 데이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데이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래서 오늘 처음에 장이 좀 빠질 때 좀 빠지나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1시 5분에 매매를 끝났을 때가 딱 여기인데 여기서 딱 익절하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을 시작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일찍 퇴근을 할까 하다가 일단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어요, 일부러. 근데 기다려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밀렸던 게 일단은 좀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 같았고 그 뒤에 지금 반등하는 걸 봐서는 그렇지 원복을 하는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기다려줬더니 역시나 원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환율이 안정세를 취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샀던 부분들을 좀 빼고 나면요. 지금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을 거둬들였는데 전기전자에서 2조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탈로 산 게 1조 8천억인데 전기전자에서 2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샀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다른 종목들 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지 못하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좀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주면서 상승세를 주는 듯한 모습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라고들 많이 인식을 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서 보면 그렇게 핫하지가 못해요. 왜 그렇게 핫하지가 못하냐면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조나 측면들을 봤을 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도 보시다시피 거래가 그냥 바닥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또 한 번 설명드리자면 자 요렇게 언덕이 있어요. 언덕 바지가 있죠. 아까 ZF 얘기하면서 자동차 얘기했죠. 자 자동차가 여기 한 대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자동차 한 대가.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수가 있어서 운전수가 여기서 브레이킹을 잡습니다. 차는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죠.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는 한 단서조항 그런 것들 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갈게요. 자 그런데 운전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웠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놓은 상태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기하급수로 흘러가죠. 이게 바로 물 흐르는 대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악셀을 밟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존에 있었던 추세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튀어 올라가는 반등을 하는 성질이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저는 부종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중간이라도 한번 따라와서 이 시세를 좀 잡아주는 시세를 홀드업해주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면
지금의 시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움직이게 되면 이런 거래량 정도로 움직이면 시장은 텐션을 못 받았고 오히려 매물을 받았을 때 깨지는 성질이 나타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불안정한 느낌이 강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장이 나쁘다 좋다란 말을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시장은 나쁘다 좋다라 평가를 하지 않고 매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결하게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요인들이 일단은 불안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요인이고, 세 번째, 결국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말장이 끝나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돼줘야 정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사실 수익이 조금 미달이 되거나 수익이 좀 없었으면 아마 매매 싸움을 계속 했었을 것 같은데, 이미 이번 달에 수익을 충분하게 달성을 했고 초과 달성을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는 상태라서 굳이 좀 불안 요인에 동참을 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더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뭔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날 일을 안 하기로 결정을 좀 빨리 지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의 움직임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우지수를 통해서 좀 보시면, 다우지수 쪽에서 움직임을 보면 계속 지금 고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나타나요. 거래량이 작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책을 좀 보실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책, 옛날 주식책에 뭐 서점가는 워낙 깔려 있으니까, 또는 유튜버들 내용들 보시면서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거래량이 잠기는 상태에서 주가가 뛰어 올라가는 현상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 고점이 찍힌다.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코멘터리이긴 하지만 기간적 특수성, 지금처럼 연말이라는 기간적 특수성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적 특수성을 빼고 났을 때 여기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불뚝 올라오는 이 거래 현상이 생겼을 때 나타난 충격의 시간이 여러분이나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나타날 확률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뚫고 신고가를 만들면서 다시 시세를 형성해서 거기서 게임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굳이 여기서 얼마 남지 않은 진폭을 잡아먹겠다고, 얼마 남지 않았던 신고가를 잡아먹겠다고 용을 쓰면서 달려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가 반대국부를 한 대 두들겨 맞으면 그때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때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피죽도 못 먹은 아이처럼 피실피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그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얼마 남지 않았던 직전 고점 따라먹겠다가 달려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거래량들 봐보세요. 그러다가 순간 깨져버리면 이거 돌아오지도 않고 있어요. 언젠간 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몇 달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만 매매가 길어져도 피곤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두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두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저도 못 기다리는데.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시기점에 문제점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굳이 내 몸을 불태워가지고 테스트할 필요가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고점을 잡아먹으려고 너무 부단하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테슬라 여기서 지금 고점 잡아먹을 게 얼마나 남았다고 이걸 잡아먹으러 가겠습니까? 이거 목표 주가가 600불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 목표 주가 600불이 무조건 가는 주가도 아닌데, 여러분 코스피 예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얘기한 게 2008년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얘기한 적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 20년이에요, 여러분. 근 20년이에요, 지금. 그래, 지금 5000포인트 갔습니까? 아직도 근접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근접 겨우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우리가 너무 배팅을 한다는 게 저는 무모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진폭에 내가 목숨 걸고 달려든다? 네,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의 매물 테스트 과정이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착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안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도 포기가 빨라요. 시장이 안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도 포기가 빨라서 아마 금방 그냥 안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올해 수익률이 안 좋으신 분들. 올해 뭐 저 정도 수익 다 내셨죠? 예, 그 정도 한 2억 정도는 다 내셨어요. 5천만 원 가지고 한 2억 정도씩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저희가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지고 스타트 하신 분들이 올해 한 2억 정도 수익이 나신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났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왜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나시니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정도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마음에 조바심이 없는데, 내가 수익률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이 수익을 잡겠다고 본인이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시세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를 따라가다가 위에서 잡히면 이제 그나마 제한적인 수익률도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르게 생각했을 때 지금은 시장이 방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장의 움직임은 저는 여전히 좀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시장은 뭐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올 한 해는 막 그렇게 시장이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좀 피곤했죠. 대신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좀 피곤했고, 그 다음에 좀 같은 말로 너무나 시장을 좀 울거먹은 느낌이 강합니다. 같은 말로 너무 시장을 울거먹은 느낌이 강해서 좀 피로도가 너무 높았어요. 무역 분쟁으로만 거의 넉 달을 까먹었고, 막판에는 AI 버블론으로 2달을 까먹고 있고, 시장이 너무 같은 말에서 잼잼 도니까 좀 재미가 없죠. 좀 익사이팅한 맛이 있었는데 그런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난달에 대비해서 이번 달은 특히나 제가 몸을 좀 많이 사렸어요. 보통 제가 이제 연말 되면 몸을 좀 사리거든요. 왜냐면 저도 결산을 해야 되니까 굳이 뭐 잘 나간 2025년도인데 굳이 뭐 무너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 잘 컨트롤해서 문을 닫는 게 제 스타일이라 보통 이 정도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매매라는 것은 이 내가 마음의 정리를 잘 하고 집중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가 중요하고, 또 본인의 고집을 빨리 털어내시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고집을 얼마나 빨리 잘 털어내셔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새해 2026년도 시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모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생한 송 대표는 내년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